옛날 옛적 전주의 작은 마을에는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그 어떤 쇳덩이도 명검이 된다는 전설의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돌이였습니다. 장돌이는 어렸을 때부터 불을 피우며 쇳덩이를 두들기는 소리에 매료되어 대장장 일기를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으로 뛰어난 손재주와 주위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탐구심으로 대장간에서 일을 배우며 남다른 재능을 뽐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돌이는 자신의 나름대로 독특한 기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이름은 전주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장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만들어낸 칼은 온갖 전설 속에서 이겨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무사의 무기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주의 왕은 이웃 나라의 왕에게 보낼 최고의 예물을 위해 장돌이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전주의 명예를 걸고 가장 훌륭한 칼을 만들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장돌이는 대장간의 문을 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오로지 칼을 만드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꽃과 싸우며 쇳덩이를 두들깁니다. 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피와 땀도 주저없이 바쳤습니다. 결국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그의 영혼이 깃든 작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이 칼은 너무나도 날카로워 빛을 쪼개 구그림자를 포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완성된 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즉시 이웃 나라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희귀한 칼은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장돌이의 이름은 전주를 넘어 온 나라에 길이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돌이는 명검 대장장이로서 전주의 대장간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많은 이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전주 민속신앙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고 전주의 대장간과 대장장이들은 그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동쪽에 솟아있는 계현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산이었다. 계현산은 푸르른 숲과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했으며 주민들은 산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를 표하며 살아갔다. 계현산의 정상 부근에는 작은 신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언제나 서리에 쌓인 듯한 신비한 안개가 피어올라 사람들은 그곳을 신령한 곳이라 믿어 맞이 않았다. 이른 아침 소녀 은서는 어머니와 함께 산을 오르며 축제를 준비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계현산의 신령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고 그것은 마을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은서는 어머니에게 큰 북을 건네받아 능수하게 연습하곤 했다. 신령에게 바치는 음악은 특별해야 한다며 어머니는 은서에게 마을의 최고의 북연주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계현산 신령에게 바칠 제물과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신목 앞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고 아이들은 실록 사이에서 장난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은서는 드디어 자신이 세심하게 준비한 북을 연주하며 산 중턱까지 울려 퍼지도록 했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막 축제가 하이라이트에 다다르던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비를 피하려고 했지만 은서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신목을 향해 달려갔다. 신령에게 무언가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은서는 신목 앞에 도착해 빗속에서 북을 힘차게 두드렸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강한 바람과 번개의 굉음 속에서 은서는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신목의 가지들이 움직이더니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대현산의 신령은 언제나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의 믿음과 정성을 보아노라.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로 은서의 두려움을 달래주었다. 시간이 지나 폭우는 서서히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었다. 은서는 잔잔한 안개의 둘레에서 빠져나와 자리를 돌아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신령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모두가 신목을 향해 경외의 예를 표하고 있었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은 은서는 안도하며 신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북소리를 산속에 울려 퍼지도록 내리쳤다. 그날 이후 계현산과 그 신령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신화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계현산의 신령이 여전히 이 땅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해마다 산을 찾아 풍년을 기원하고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다. 은서는 마을 최고의 북 연주자가 되어 그 전통을 이어갔고 계현산 신령의 은혜로 마을은 항상 무사하고 평안한 나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전주의 작은 마을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특별한 힘을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람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언제나 돋보 자락을 날리며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바람 언덕이라 불렀고 바람 언덕에 가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바람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바람의 속삭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온화하고 여유롭게 보였지만 그녀가 바람을 다스릴 때의 모습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바람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듣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사람들은 점차 걱정에 휩싸였다. 쉬지도 않고 이래도 땅은 갈라지고 하늘은 마치 무심한 듯 구르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함께 바람 언덕으로 올라가서 할머니께 가뭄의 문제를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한 뒤 바람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땅에 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군. 하지만 가뭄의 진짜 원인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란다. 할머니의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최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다툼과 시기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 서로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들판은 다시 녹색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힘에 깊게 감명받았다. 그 후로도 바람 할머니는 마을이 존경받는 존재로서 사람들 사이에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사람들을 위한 바람을 불러오곤 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마음가짐을 전하는 존재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전주의 전설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신비한 외지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오래된 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할미나무라고 불렀습니다. 할미나무는 드높고 두터운 줄기와 넓고 울창한 나뭇잎으로 마을의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할미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그들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인 나무라고 믿고 무척이나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비엔 준슬기처에 물길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큰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모두 이 나무의 곁으로 모여봐라.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나무 아래에 모였고 놀랍게도 그들 주변의 물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노파는 모습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 나무가 그 노파의 정령이 깃들어 있는 나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몰고 오는 계절이 되면 할미나무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제를 올리는 날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와 춤으로 나무 주변을 메우며 그들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나무에 작은 천 조각을 묻고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소원을 정성껏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자 나중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도 할미나무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범람과 홍수가 이어질 때도 이 마을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미나무가 있는 홍성을 찾아왔고 마을은 서서히 번성했습니다. 또한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떤 소년이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결백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낙심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할미나무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시장의 꿈에 할미나무 할멈이 나타나 진정한 도둑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의 결백이 증명되었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할미나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홍성의 할미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기둥이자 수호신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할미나무를 방문하여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홍성 문화의 일부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 명의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였으며 어려서부터 그는 바다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박진수는 항상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할 때마다 토속 신앙에 따라 정성을 담아 제사를 지내고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수는 바다가 심하게 요동치는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다는 유난히도 성난 파도와 힘차게 몰아치는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지만 박진수는 묵묵히 자신의 배를 밀고 파도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배 안에 조용히 앉아 동해 바다의 용왕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무사히 고기를 많이 잡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으니 그의 배는 곧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박진수는 바다 한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당황스러움 속에서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기이하게도 해저 속으로 향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용왕님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용왕의 궁전은 박진수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기둥, 진주로 꾸며진 천장, 그리고 신비로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커다란 연못 등 모든 것이 꿈속에서 본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궁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진수는 용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왕님은 박진수의 용맹함과 진실된 마음을 인정하며 바다에서의 무사 귀환을 허락하고 많은 양의 고기를 그에게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왕님은 박진수에게 아주 특별한 물고기 한 마리를 선물로 주며 이것을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용왕님의 말에 감명하며 바다 위로 되돌아갔습니다. 해수면으로 올라오자마자 그의 배는 이미 고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마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수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박진수는 용왕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번 바다로 나갈 때마다 용왕에게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비로운 물고기를 사용해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해 극심한 태풍이 다가와 마을 전체가 위기에 빠지자 박진수는 용왕님이 주신 물고기를 꺼냈습니다. 기적적으로 태풍은 박진수가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었을 때 사라졌고 마을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울산 어촌 마을에는 박진수와 동해 바다의 용왕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용왕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축제를 열어 바다와 의료화로운 공생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산의 민속신앙 중 하나인 박진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새기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